라이브 데스크에서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 신고 어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매년 세금 보고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를 보고해야 되냐를 매년 물어봐요. 예. 근데 그건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게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세금 보고 끝나면 잊어먹고 싶거든. 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소득 보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벌어들인 거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보고해야 된다라는 원칙 전제 하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원칙은 내가 네.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어요. 예. 이거 소득세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600불 미만이면 아니 내가 이제 다른 소득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이 얹혀서 예. 내가 잠시간 지나가다가 1,000불을 주웠어. 예. 이건 소득으로 보고해야 될 과세 소득일까요? 아니면 비과세 소득일까요? 비과세 소득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비과세 소득이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득은 다 보고해야 된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과세 소득이에요. 네. 이거는 법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근접해졌어. 아 내가 받은 건 다 보고해야 되는구나 라는 큰 전제 하에서 뭐를 빼내야 되냐면 비과세 소득의 성격의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제 과세 소득부터 보면 일해서 벌은 근로소득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업을 해서 벌어진 사업소득도 보고해야 되겠고 투자해서 벌어들인 투자소득도 보고해야 되겠고 또 임대해서 벌어들인 임대소득 그 투자소득 속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이 다 해당되겠죠. 내가 프리랜서로 일해서 버는데 보고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파트타임으로 했는데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소득은 보고해야 된다. 그럼 비과세 소득은 뭐냐? 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뮤니스트 반드나 이런 데 투자한 것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이니까 그런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이 아닌다면은 100% 다 보고해야 되고 또 면세점 이하의 어떤 소득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상금, 보상금 이런 거. 보상금 같은 것도 나눠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친 걸 치료받은 건 소득이 아니지만 그 이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에서 손해를 봐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배상을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소득이에요. 네.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실업자 소득 같은 거 받았다. 그럼 그것도 역시 내가 실업에서 돈을 못 벌었지만 그 대신에 정부에서 돈을 줘서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소득으로 네. 보고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는 무조건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죠. 네네. 위자료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정신적인 고통에 위자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티피컬하게 많이 얘기하는 그 이혼해서 받는 위자료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과거에는 소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주는 사람도 보고할 필요 없고 받는 사람도 보고할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소득 쪽으로 돌아가면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소득은 다 보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소득 중에서 너무 아비어스한 것들 있잖아요. 근로소득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버는 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애매해. 그런 건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보고해야 되나.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면 해외에서 번 돈은 보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역시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소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 라스베가스에서 갬블 슬롯 머신 해가지고 갬블 해가지고 버는 돈도 보고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하세요. 슬롯 머신은 티켓이 나와서 보고하는데 카드 해가지고 딴 돈도 보고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카지노에 따라서는 룰이 있어서 그 카드 게임에도 잭팟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3만 불이든 3만 불, 5만 불, 5만 불 그 카지노에서 정한 그 금액 이상 터지게 되면 그 카지노에서 1099G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포트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블랙잭을 해서 내가 몇천 불 잃었네, 땄네 이런 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록이 안 되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1099 폼이나 W2나 어떤 폼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예요. 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벌은 거는 모든 걸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주셨어 길에서 예. 누가 나한테 1099 발행하나요? 안 하지요. 예. 그러나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왜 보고해? 난 보고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it's up to you.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돈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보고해라 안 해라 이런 의미의 설명보다는 세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1099을 발행 안 했어. 안 해줬어 나한테. 네. 네,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근무해서 세금을 다 떼고 내가 받았는데 주인이 W2를 나한테 발행을 안 해줘. 네. 그래도 소득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뭘 기준으로 보고해야 되나요? 예. 첫째는 우리 둘은 안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1099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받은 돈이 있어요. 예.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든지 하여튼 받은 돈이 있어요. 그걸 그냥 기초로 해서 7만 불이면 7만 불, 만 불이면 만 불 내가 받은 거를 1099이 없어도 적절한 세금 보고 양식, 예를 들면 스케줄 C 이런 걸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W2 같은 경우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급료를 받으면서 받은 책 스톱을 베이스로 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걸 베이스에서 신고하고 설명을 쫙 붙이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비즈니스 이름하고 페더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있으면 그걸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료를 받으신 분들은 고용주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인컴 텍스를 위드홀딩 원천 징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정부에 납부를 해요. 그러면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인플로이가 세금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리펀드도 해주고 또 그 돈의 일부는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회보장국으로 보내서 그분의 사회보장연금의 크레딧으로 축적되게 만들어 주는데 이 돈이 인플로이어부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다 떼고 줬는데 인플로이어이 비즈니스에서 망했어. 돈을 이분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갚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돈을 냈고 예.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인플로이어는 돈을 정부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들어온 돈은 없고 돈이 나가기만 했죠. 예. 자 그러면은 종업원들은 못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뭘 해야 되냐? 이 인플로이어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 돈을 받아내는 작업을 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일스 텍스나 인플로이먼트 텍스는 소득세보다 국세청의 인포스먼이 굉장히 더 스트롱해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자기네가 받아서 누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플로이먼트 텍스는 받아서 하나는 사회보장국, 하나는 종업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를 빼고는. 네. 예. 그런데 그걸 받지 못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국가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굴리는 것을 like 비즈니스처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taxpayer이라는 말도 쓰지만 client란 말도 써요. 고객이라는 말도. 그래서 국가 정부 기관도 국민을 뭐처럼 취급한다. 고객처럼.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네,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일부의 컨셉이 같이 국가 공무원들에게도 있고 시스템에 그런 것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폼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리펀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책 받고 책 스톱이 있잖아요. 이걸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돼요. just in case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정이 생겨서 W2를 못 받게 됐거나 뭐 로스트가 됐거나 등등 이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